접종 완료자는 1,156만 5,121명으로 전 국민의 22.5%입니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60대 및 70대가 91.7%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은 81.8%이며 84%가 예약을 마치시고 7월 마지막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신 50대는 76%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현재는 18에서 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9월 18일 18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예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예약에 동참하셔 접종을 받아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제항해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국제항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8월 23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접종은 국내 단기 체류로 인해서 18세에서 49세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어렵거나 접종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내국인 선원에 대한 예방접종이며 장기간의 선상생활, 밀집, 밀폐, 밀접 등 산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아 별도 접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약 1만 명이며 지정된 보건소 및 접종센터에서 8월 23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접종 백신은 30세 이상은 얀센 백신,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더나 백신 101만 7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2,529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었으며 누적 4,392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신고 현황 주간 보고입니다. 전체 예방접종 3,629만 9,004건 중 이상반응은 15만 3천 여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2%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95.5%, 중대한 이상 반응은 4.5%이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56%, 화이자 백신이 0.30%, 얀센 백신이 0.68%, 모더나 백신이 0.35%입니다.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에서 30분간 접종 기간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 심근염이나 심낭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에 드물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랑발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평가 결과입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신고 사례는 총 1,833건이고 그중 21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2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개최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27차 회의에서는 신규 55건 및 재심의 1건을 포함하여 총 9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중증 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외 사망 및 중증 53건, 아나필락시스 2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망 1건, 중증 2건은 재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사망 신고 사례 26건의 평균 연령은 77.6세였고 이 중 25건의 기저질환이 있으셨으며 접종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 15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건이었습니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29건의 평균 연령은 62.1세였고 이 중 29명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는 평균 9.3일이 소요되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건, 화이자 백신 8건, 교차 접종이 1건, 얀센이 3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일평균 1,751명으로 전주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휴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1주간 일평균 1,101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주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650.1명이 발생하여 전주 대비 7.5% 감소하였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02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고 수도권은 1.03, 비수도권은 1.01이었습니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는 37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였으며 사망자는 54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일평균 53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대 연령군에서 인구 10만 명당 5.9명, 30대 연령군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계속 높은 수준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70대 이상 연령군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지인, 직장 등 개인 간 접촉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 비중은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은 총 37건으로 사업장 14건, 가족 지인 모임 6건, 다중이용시설 7건,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3건, 교육시설 5건, 기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에서 7월 24일 확진자 총 65,347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93.4%를 차지하였고 1차 접종자는 5.2%, 2차 접종 완료자는 1.4%였습니다. 위중증 및 사망자는 1,415명이었으며 미접종자가 91.3%를 차지하였고 1차 접종자가 8.1%, 2차 접종 완료자가 0.6%였습니다. 60세 미만에서는 미접종자 98.6%, 1차 접종자가 1.2%, 2차 접종 완료자가 0.3%를 차지하였고 60세 이상에서는 미접종자에서 84.4%, 1차 접종자에서 14.6%, 2차 접종 완료자는 1.0%의 확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개학 및 휴가 후 일상으로의 복귀로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학으로 학생들 간 접촉 빈도가 늘어날 것이며 최근 젊은 층 감염률 및 무증상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학생 및 교사 여러분은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시고 잦은 환기 및 점검표 등을 통한 환기 실적 기록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7월 들어 소폭 감소하던 이동량이 8월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발생 이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휴가지에서 감염된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경우 유증산자는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분이라도 고속도로, 휴게소, KTX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전파를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월 13일부터 18일 동안 안성, 화성, 이천, 용인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검사하였던 것들은 추석 연휴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 타 지역과도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는 수도권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사적 모임의 인원 기준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에서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4명으로 변경됩니다. 기준의 변경이 지역사회의 산발적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당, 카페의 방역관리자께서는 2인 초과 모임 추가 인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9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소위 스미싱 사건이 보고되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 주소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등으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 공지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은 향후 사건 접수 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방역 당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우며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역을 이완하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사례들이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유행 확산을 억제하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면 4차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보다 더 높은 예방접종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진국은 연일 발생률의 급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는 방역조치와 예방접종을 통해 이 추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직 예약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에 참여해주고 계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방역, 의료 관계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